1910년 파리 최고의 스타 화가는 갑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사라졌습니다. 샤넬과 사라 베르나르 같은 셀럽들이 줄 서서 기다리던 그 화가였죠. 그의 이름은 아르누보의 왕, 알폰스 무하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선택한 것은 20점의 거대한 벽화였습니다. 그의 말년을 바친 평생의 프로젝트였는데요. 하지만 이 작품들은 그를 빈털터리로 만들었고 당대 미술계의 냉대를 받았으며 결국 그의 죽음의 원인이 됐습니다. 도대체 그는 무엇이 그토록 중요했기에 이 그림의 모든 것을 걸었을까요? 알폰스 무하의 슬라브 서사시, 지금부터 그 광기 어린 헌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알폰스 무하, 우리는 그를 아르누보의 아이콘, 사라 베르나르를 그린 화려한 포스터의 주인공으로 기억합니다. 지스몽다 포스터 한 장으로 그의 인생이 바뀐 이야기는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렸었죠. 파리에서 무하는 스타였습니다. 그의 포스터로 도시의 분위기가 바뀌었고 그의 이름이 곧 브랜드였습니다. 그런데 무하는 늘 마음 한켠이 불편했습니다. 나는 지금 너무 예쁜 것만 그리고 있는 것 같아. 무하는 체코 사람이었습니다. 파리에서 세상을 휘어잡았음에도 속으로는 늘 고향을 그리워했죠. 그는 진정한 예술은 오직 고국과 민족을 위해 봉사할 때 꼽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슬라브인들은 유럽에서 2등 시민 취급을 받았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등의 지배를 받으며 서유럽 사람들은 슬라브 민족을 야만인으로 여겼습니다. 무하는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찬란한 역사가 있다. 그리고 누군가는 기록해야 한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바로 슬라브 서사시입니다. 슬라브 서사시는 총 20점. 하나하나가 가로 6에서 8m에 달하는 아주 거대한 캔버스입니다. 무하는 이것을 연작이 아니라 민족을 위한 시각적 연대기라고 생각했어요. 이야기는 슬라브 민족의 신화적 기원부터 외세에 짓눌린 중세의 역사, 종교전쟁과 학살, 그리고 민족의 각성과 희망으로 흐르죠. 몇 가지 핵심 작품을 들여다보면 그 위대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 슬라브 민족의 고향은 모든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무하는 이야기의 시작을 영웅이나 승리가 아닌 어둠 속에 웅크린 사람들로 열었습니다. 슬라브 민족은 이미 두 개의 폭력 사이에 끼어 있는데요. 이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젊은 남녀는 희망을 상징하는 미래의 비전을 보죠. 무하는 슬라브의 역사가 시작부터 고난과 저항으로 가득했다고 말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슬라브 민족은 국가를 가집니다. 하지만 자유는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1923년에 그린 네 번째 그림, 불가리아 차르 시메온에서 무하는 전쟁 장면 대신 책과 학자를 전면에 배치합니다. 이는 전투의 그림이 아니라 문화로 저항하는 장면인데요. 외세의 압박 속에서도 언어를 지키고 또 문자를 남기고 기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무하는 여기서 권력자의 위엄보다 지식을 지키는 태도를 더 크게 그립니다. 칼보다 오래 남는 건 결국 문화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거죠. 11번째 그림, 비트코프 언덕 전투 이후. 이 그림에는 승자의 환호가 없습니다. 무하는 전투가 끝난 뒤의 풍경을 시체, 피, 침묵으로 표현하는데요. 종교의 이름으로 싸웠지만 남는 건 인간의 파괴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림 중앙에는 신은 힘이 아니라 진리를 대표한다라는 메시지가 깔려 있는데요. 무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신이 이 학살을 원했을까? 아니면 인간이 신을 이용했을까? 이 작품에서 신은 하늘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쓰러진 사람들 사이에 있죠. 그리고 마지막, 1926년에 완성한 슬라브의 신격화에서는 무하는 처음으로 빛을 전면에 꺼냅니다. 하지만 이 빛은 승리의 빛이 아닙니다. 전쟁을 끝냈기 때문에 비추는 빛도, 모든 상처가 치유됐기 때문에 비추는 빛도 아니죠. 이 빛은 이런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시 손을 잡았기 때문에 비추는 빛입니다. 무하는 슬라브 민족을 정복자로 그리지 않습니다. 세계의 주인공으로 그리지도 않고요. 무하는 슬라브 민족의 고통을 겪어본 사람들이 인류를 향해 내미는 손으로 표현합니다. 이게 슬라브 서사시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20점의 작품이 완성되는 데는 딱 20년이 걸렸습니다. 1928년 체코슬로바키아가 독립을 쟁취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에 무한은 자신이 약속했던 대로 이 슬라브 서사시 전체를 프라하시에 기증했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은 자신의 고향에서 가장 냉대받죠. 참 역설적이죠. 아르누보의 화려함에 익숙했던 사람들은 이 거대하고 진지한 역사화에 시대에 뒤떨어진 것, 이런 혹평을 했습니다. 게다가 곧 다가올 나치 점령과 공산주의 시대의 이 슬라브 민족주의를 담은 그림은 정치적으로 위험한 작품이 되었습니다. 무한은 이 작품을 완성한 지 11년이 지난 후 나치에 의해 체포됐다가 풀려난 충격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슬라브 서사시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은밀하게 보존돼야 했습니다. 한 예술가의 모든 것을 바친 이 위대한 유산은 오랫동안 숨겨져야 하는 운명을 맞았던 겁니다. 알폰스 무한은 가장 화려한 순간, 가장 큰 부를 포기하고 가장 순수하고 중요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붓을 들었습니다. 파리에서 아르누보 스타일의 우아한 여인들을 그리며 자기 자신을 성공시켰지만 이후에는 슬라브 서사시를 통해 자아보단 소속, 자신의 혈통, 민족을 선택한 건데요. 나보다 우리의 이야기를, 현재의 유행보다 영혼에 가까운 정체성을 찾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슬라브 서사시는 마침내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다음 세대에 남길 것인가. 슬라브 서사시는 알폰스 무하가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친 한 화가의 장엄한 헌신이었습니다.